김대리 주식하지? 네, 과장님. 이제 시작하려는데 너무 어렵네. 파이낸셜 증권방송 주린이 탈출 한번 보세요. 주린이 탈출? 네, 용어부터 시황까지 잘 알려주거든요. 출퇴근하면서 보면 되겠네. 찾아봐야겠다. 주린이 탈출 나도 주식 마스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파이낸셜 증권방송 주식 마스터입니다. 지금 시간은 12월 20일 오후 4시 24분을 지나고 있는데요. 본격적인 주린이 교육 과정에 앞서 금일 장 간단히 짚어드리고 교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모두 하락세 보였는데요.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1.8%대 하락,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1%대 하락 보였는데 외국인과 기관, 메이저 투자자가 매도세를 보였고 지수 방어에 나선 개인들의 매수세 있었는데 역부족이었죠. 계속 말씀드리지만 연초에 비해 거래대금이 계속 꾸준히 감소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 원인 중에 하나가 개인 투자자들의 매수세가 예전만치 못한다는 점이에요. 뭐 이렇게 지수가 하락할 때마다 지수 하단을 단단하게 지탱해 주던 게 개인 투자자 분들이었는데 오늘도 역시 그런 모습 나왔지만 역부족이었어요. 그리고 지난 주에 오미크론 확산으로 인한 이제 주요국 봉쇄 셧다운 이슈와 유럽에서도 그렇고 이제 금리 인상 단행되고 있죠. 이제 각국에서 긴축 전환 이슈가 부각되고 있고 이로 인해서 성장주나 기술주 위주 차익 실현 매물 출회되는 현상 보이고 있었는데 국내 시장에도 동조 흐름 보이면서 비슷한 흐름으로 전개됐고 가장 큰 게 원달러 환율 부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장중 거의 10원 가까이 올랐었어요. 지금은 1190.8원으로 마감했는데 이로 인한 외국인 투자자 수급 여건 악화를 빼놓을 수는 없겠고 뭐 현선물 매도세 꽤 컸었고요. 그리고 이 부분도 이제 바이든표 1.7조 달러 사회인프라 법안 무산 위기 놓였다는 소식. 뭐 민주당에서 맨친 의원 강력 반대 의사 1000명 로비스트 입김이 센가 봐요. 그래서 이 부분 부각되면서 국내 시장 전반적으로 많이 과대 낙폭을 보인 종목들이 많았고 기본적으로 3에서 5% 보시면 아시겠지만 3에서 5% 정도 하락세 보였는데 지금 조금 우려스러운 게 일단은 외국인들의 선물 매도세 규모가 좀 컸다는 점이랑 미 시외 선물 지수 또한 하락세를 계속 이어가고 있다는 점, 반등이 없다는 점이 조금 우려스럽긴 한데 금일장 이제 봐야겠죠. 미국 금일장 봐야겠죠. 뭐 어떻게 마감하는지 어떤 이슈가 또 부각되는지도 확인해야 되겠고 대응해야겠죠. 내일 시장도 지금은 이제 이번 주 증시 주된 키워드를 뽑아보자면 오미크론이나 금리 인상보다는 원달러 환율 이 부분이 시장에 영향을 가장 크게 미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꼭 짚어가시고 제가 이제 지난번에 금리 인상이랑 테이퍼링이 뭐 주식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동영상 올려드린 적이 있었는데 거기서도 짚어드렸지만 금리 인상 자체나 뭐 긴축 전환 자체나 테이퍼링 자산 매입 규모 축소하는 테이퍼링보다는 실제 통계적으로도 그렇고 우리 주식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큰 건 원달러 환율의 흐름과 경기 지표로 확인되는 경기 회복 수준이었어요. 그거에 따라서 이제 주식 시장이 방향성을 잡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단순히 뭐 각국에서 긴축 전환한다 혹은 뭐 테이퍼링 규모를 가속화한다 뭐 이런 뉴스에 초점을 두기보다는 원달러 환율 흐름이 어떤지과 우리 경기 회복 수준이 어떤지 각종 지표로 확인되죠. 이 부분을 좀 더 신경 쓰면서 주식 투자 매매에 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금일 장 시황을 간단히 이렇게 짚어드리도록 하고 그럼 오늘 본격적으로
주린이 교육과정을 시작할 텐데요.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연말에 항상 이슈가 되는 우리 국내 주식 대주주 요건, 그리고 국내 주식 양도소득세, 그리고 이로 인한 주가의 영향, 이 부분을 다뤄볼 건데요. 먼저 요즘 기사에 많이 나오죠. 양도소득세 회피 물량이 출회될 것이다. 따라서 뭐 개별 종목 하락세 보일 가능성이 높다, 이런 식으로 기사가 많이 보이고 있는데, 먼저 이 부분 대비하기 위해서는 대주주 요건을 먼저 알아야 합니다. 대주주가 어떤 사람들이 대주주에 해당돼서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는지 알아야 하기 때문에 이 부분 한번 짚어드릴게요. 먼저 대주주는 사전적인 의미로는 기업의 주식을 많이 보유한 사람을 뜻하고, 가장 많이 보유하면 최대 주주가 되겠죠. 뭐 통상적으로는 기업의 경영권을 지배하는 사람을 뜻하기도 하는데, 국내 주식 대주주 요건을 보면 소득법에 명시되어 있죠. 한 종목당 10억 원 이상을 보유하던가 5할입니다. 5할 또는 지분율 1% 이상, 코스피 기준이고요. 코스닥은 2%, 뭐 코넥스 시장은 4%입니다. 그러니까 한 종목 10억 원 이상을 보유하던지, 혹은 또는 지분율을 특정 비율 이상, 코스피 1%, 코스닥 2%, 코넥스 4% 이렇게 이상 보유한 사람들을 통칭하는데요. 이 대주주라고 통칭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게 10억 원에 포함되는 사람들이 개인뿐만 아니라 뭐 특수 관계인도 포함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 조부, 조모, 외조부, 외조모, 부모, 그리고 배우자 있겠고, 본인 있겠고, 직계 가족, 뭐 자식 있겠고, 자식의 자식, 손자 있겠고. 대주주 판단할 때는 특수관계인 모두 합산한다는 거, 보유 주식 모두 합쳐서 10억 원이라는 거 꼭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게 기준일입니다. 대주주 요건에 부합하는 그 기준일이 있을 건데, 기준일은 12월 31일이 아니라 12월 그 전날이죠. 12월 30일입니다. 왜냐면은 우리나라 증권시장 이번에도 그렇고 12월 31일은 무조건 휴장입니다. 따라서 이제 12월 30일이 실질적인 마지막 거래일이고, 그 기간에 그 대주주 요건을 부합하면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는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후불 결제 시스템을 취하고 있고, D+2 정산일 고려하면 12월 28일까지는 주식을 매도해야만 대주주 요건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는 겁니다. 이 부분 꼭 알고 가시고요. 국내 주식 이제 양도소득세 세율은 3억 원 미만의 20%, 3억 원 이상 25%. 이 부분은 다들 알고 계실 것 같고, 그렇다면 여기서 중요한 거, 뭐 대주주 요건이나 뭐 언제까지 팔아야 하고, 이 부분은 짚어드렸는데, 실제로 뭐 한 종목에 뭐 특수관계인 포함해서 또 10억 원 이상 갖고 계신 분이 이 방송을 보고 계신 분이 몇 분이나 될지 의문이 듭니다. 그만큼 요건을 맞추기가 어렵죠. 한 종목당 뭐 10억, 그리고 지분율로 따지면 뭐 코스피 1%, 코스닥 2%, 코넥스 4%인데, 이 두 가지에 두 가지 중 한 가지라도 부합하는 경우가,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대주주는 아니더라도 소액 주주인 우리에게도 유의미하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뭐냐면 실제로 어떤 종목이든 대주주는 있겠죠. 대주주가 있을 건데, 이렇게 말씀드린 것처럼 12월 28일까지 대주주 요건을 회피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에 누군지 모르겠지만 대주주는 팔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내년에 당장 양도소득세를 이제 회피하기 위해서. 그러면 연말에 매도세가 증가할 것이고, 그럼 주가가 하락하겠죠. 수요 공급 법칙에 의해서. 그러면 매수로 임하면 되는 것이고, 연초에 분명히 이제 또 연초 지나면, 이 기준일이 지나면 연초에 매수세가 들어올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주가가 상승할 때 매도를 하면 되는 겁니다. 쉽죠? 이렇게 어려운 대응법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런 수급적인 요인이라고 할까요? 뭐 일시적인 대주주 요건을 회피하기 위해서, 뭐 양도소득세 회피하기 위해서 파는 물량은 기업들의 뭐 펀더멘털이나 그 기업 가치가 훼손되거나 하락해서 파는 게 아니라, 이런 수급적인 측면에서 나오는 매도 물량은 다시 채우기 마련이죠. 뭐 기존 대주주가 아니더라도 새로운 시장 참여자가 매수에 임할 수도 있고, 저가 메리트가 부각될 수 있는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 연말 가면은 이런 대주주 회피 물량에 일시적으로 낙폭을 보일 수 있지만 우리한테는 저가 매수의 기회가 될 수 있다. 이 점 짚어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혹시나 뭐 연말 12월 28일 그 부근에 가서 내가 갖고 있는 종목이 단기 낙폭이 과대 흐름 보이더라도 그게 대주주 양도세 회피 물량이 일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은 잘 체크해 보시면서 그러면 내가 준비해 놓은 예수금으로 추가 매수 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이런 방식으로 시장에 접근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어려운 내용 아니었어요. 근데 요즘에 이제 기사로 많이 뜨길래 그냥 간단한 요건이랑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간단히 짚어드렸습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주린이 교육과정 마치고요. 다음에도 더 유익한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